새벽 5시 전통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진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공방에서만큼은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정복심이 벌써 1시간 전부터 한지를 만지작거리며 새로운 인형을 빚어내고 있었거든요. 복심의 손은 70평생을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 한 장 한 장을 다룰 때만큼은 마치 갓난아이를 어르듯 부드러웠죠. 손끝에서 태어나는 인형 하나하나에는 그녀만의 정성과 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심은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자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바늘과 실을 다루는 법을 익혔죠. 15살 때부터는 동네 아이들에게 인형을 만들어주며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이 이 일을 평생 하게 될 줄은 몰랐었죠. 결혼 후에는 한동안 인형 만들기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온 며느리가 장난감이나 만들고 있으면 되겠니라며 핀잔을 주었거든요. 하지만 첫째 아들 성우가 태어나고 나서야 다시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달래기 위해 작은 인형을 만들어주다가 어느새 다시 그 감촉에 빠져들었죠. 정 선생님 또 일찍 나오셨네요. 과일가게 사장이 셔터를 올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왔어요. 복심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사람들이 복심의 공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정 선생님 손은 정말 신의 손이야.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복심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심이 이 공방을 차린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죠. 처음에는 작은 테이블 하나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공간을 넓혀갔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도 제법 알려진 명소가 되었거든요. 오늘도 복심은 특별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바로 달맞이 인형이었죠. 이 인형은 다른 것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춤추는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복심은 이 작품에 유독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한지를 한 겹 한 겹 정성스럽게 겹치고 섬세한 곡선을 살리기 위해 며칠째 밤잠을 설쳤거든요. 달맞이 인형을 만들면서 복심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때 한복점에서 일하며 처음으로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에 눈을 뜬 것, 그리고 그때 품었던 작은 꿈들 말입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이번 작품은 정말 특별하네요. 단골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봐온 인형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또 다른 손님도 거들었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표정을 만들어내세요? 복심은 그런 칭찬에 뿌듯해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도 정작 가족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성우는 가끔 엄마 취미생활 잘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할 뿐이었고 며느리 명희는 아예 무관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복심의 작품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탄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특별한 인형을 주문하기도 했죠. 어린 손녀를 위한 인형,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는 인형,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한 수호 인형까지 복심의 손에서 탄생하는 인형들에는 모두 사연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명희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어머니, 또 그 귀신 같은 거 만들어 오셨어요? 명희는 복심이 들고 온 한지 인형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운 시선을 복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예술이었겠지만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좋아해요? 명희는 결혼 전부터 복심의 인형 만들기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현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였죠. 대신 자신이 하는 소셜미디어 활동이나 인플루언서 일을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팔로워 수가 곧 성공의 척도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복심은 묵묵히 웃어넘기며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의 시집살이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처세술이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성우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별말이 없었고 명희는 자신의 인플루언서 활동 이야기로만 가득했습니다. 오늘 팔로워가 또 늘었어요. 제가 올린 라이프스타일 포스팅 반응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 열심히 해. 성우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심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인형 이야기는 할 엄두도 내지 못했죠. 가족들에게는 그저 시간 때우는 취미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복심도 한때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 없어 했습니다. 정말로 명희 말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조용히 집에서 뜨개질이나 하며 지내는 게 맞는 건 아닌지 고민했었죠.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반응과 손님들의 진심 어린 칭찬을 들으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복심은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혼자 한지를 만지며 내일 만들 인형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달빛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면서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죠. 이 시간만큼은 복심이 가장 평안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세계였거든요. 한지의 감촉을 느끼며 상상 속의 인형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복심은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복심은 자신이 만든 달맞이 인형을 떠올렸습니다. 그 인형 안에는 자신이 평생 품어온 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 품었던 예술가의 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자신만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싶었던 소망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복심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희가 며칠 전부터 공방을 지나다니며 그 달맞이 인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희의 눈에는 뭔가 다른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화요일 아침, 복심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관절염이 도져서 잠을 설쳤거든요.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선 복심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진열장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던 달맞이 인형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복심은 당황하며 이곳저곳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실수로 다른 곳에 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손님이 사간 것은 아닌지 기억을 더듬어 봤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달맞이 인형을 판 기억은 없었습니다. 복심은 꼼꼼히 공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인형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지만 유독 달맞이 인형만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이 집에 가져다 둔 건 아닌지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옆 가게 사장이 복심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인형 하나가 어디 갔나 해서요. 복심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달맞이 인형 생각뿐이었죠. 그날 하루 종일 복심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달맞이 인형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었거든요. 그 인형에는 복심의 모든 정성과 예술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분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왔죠. 복심은 그 인형을 만들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던 어느 가을밤,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보며 문득 영감이 떠올랐던 순간 말입니다. 달빛 속에서 춤추는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고 그 순간부터 복심은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어내는데 온 정신을 쏟았었죠. 한지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색깔을 결정하고 형태를 잡고 세부적인 디테일을 완성하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심은 밤잠을 설치며 수없이 수정하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했었죠. 완성된 달맞이 인형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을 복심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달맞이 인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심은 혹시나 해서 가족들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관심도 없는 일에 괜히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회사 일로 바쁘고 명희는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느라 인형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복심의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달맞이 인형이었어요. 혹시 누군가 훔쳐간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어디엔가 잘못 둔 건 아닌지 계속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 떡집을 하는 김 사장이 급하게 복심의 공방으로 뛰어왔거든요. 정 선생님, 이거 보세요. 김 사장은 스마트폰 화면을 복심에게 내밀었습니다. 명예 씨 소셜미디어에 이상한 게 올라왔어요. 복심이 화면을 들여다보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만든 달맞이 인형이 명희의 계정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치 명희가 직접 만든 것처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인형을 현대 감성으로 재해석해 봤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세련되게 표현했죠. 복심은 글을 읽으면서 점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자신이 밤낮 없이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이 며느리의 이름으로 둔갑해 있었거든요. 사진 속 달맞이 인형은 분명히 복심이 만든 그 인형이었습니다. 한지의 색깔부터 시작해서 치마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모두 복심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판매하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명희의 작품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 사장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정 선생님이 만든 인형인데 왜 명희 씨가 자기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복심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가족 간의 일을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성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실수겠죠. 복심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하지만 김 사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수라니요. 이건 명백한 도용이잖아요. 정 선생님이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든 작품인데요. 그래요. 정 선생님,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정 선생님이 밤낮 없이 그 인형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는지를요. 복심은 고개만 끄덕이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가족과의 일은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시장 사람들의 분노는 고마웠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명희는 평소처럼 소셜미디어 관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이런저런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복심의 눈에는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복심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희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명희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봤는데 내 계정에 인형 사진이 올라왔더구나. 그 순간 명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가 만든 인형이 워낙 예뻐서 제 계정에 올려봤어요. 팔로워들 반응도 정말 좋고요. 그런데 내가 만든 것처럼 적혀 있던데? 그건 그냥 설명하기 복잡해서 간단하게 쓴 거예요. 어차피 가족끼리인데 상관없잖아요. 복심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명희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거든요. 그날 밤 성우가 들어오자 명희는 먼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 소셜미디어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네요. 뭔 일인데? 인형 사진 올린 걸 가지고 자꾸 따지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시던지. 성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복심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명희가 홍보라도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면 공방일도 더 잘 될 거예요. 복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조차 며느리의 편에 서는 것 같아 마음이 더욱 아팠거든요. 한 달 후 복심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달맞이 인형으로 프랑스 민속인형 공모전에 출품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의 이름이 아닌 명희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정 선생님, 이거 큰일 났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명희 씨가 선생님 인형으로 해외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대요. 복심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작품을 가져다 쓴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해외 공모전까지 나갔다니요. 더군다나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들고 온 신문 기사를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감성 장인 최명희,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프랑스 심사위원들 감동시켜 라는 제목 아래 명희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지, 정 선생님. 과일가게 사장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정 선생님이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드신 건데.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요. 도둑질이나 다름없어요. 시장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모두가 복심의 실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작품이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상을 받는다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복심은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통 한지 인형에 현대적 감각을 불어넣어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최명희 씨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 다른 사람의 성취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터뷰 내용이 가장 참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전통 공예에 관심이 많았고 오랜 시간 연구와 실험을 통해 이런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명희의 말이 신문에 그대로 실려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복심은 조용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거든요. 평생 묵묵히 참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시받는 것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노력과 정성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복심은 무력감을 느꼈어요. 복심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0살 때 처음 한복점에서 일하며 전통 바느질을 배웠던 그때 시집 온 후에도 틈틈이 공예 공부를 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던 50년의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복심은 성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뭐예요? 성호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명희가 내 인형으로 공모전에 나간다고 하던데 이름은 누구 걸로 하는 거니?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명희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엄마 이름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명희가 영어도 잘하고 해외 활동 경험도 있으니까 더 유리하다면서요. 복심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지만 자신의 이름으로는 세상에 내놓을 수 없다는 말이었거든요. 그건 내가 만든 인형인데. 알아요. 하지만 명희가 홍보하고 관리하겠다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엄마는 그냥 인형이나 계속 만드세요. 성우의 말에 복심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했거든요. 아들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며칠 후 정말로 달맞이 인형이 프랑스 민속인형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라는 찬사와 함께 명희의 사진이 각종 언론에 실렸죠. 한국의 젊은 감성 장인 최명희 씨가 전통한지 인형으로 프랑스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복심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밤낮 없이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보는 심정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명희는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을 통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시장 상인들은 더욱 분개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정 선생님 작품인데 왜 명희 씨가 상을 받는 거예요? 도둑질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정 선생님이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하지만 복심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를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성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일로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복심은 중요한 것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만든 인형들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3년 전에 이미 등록해뒀다는 사실이었죠. 달맞이 인형을 포함해서 12종의 인형 디자인이 모두 복심의 이름으로 특허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복심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특허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니 분명히 달맞이 인형의 디자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출원일은 3년 전, 등록일은 2년 전이었어요. 이 서류들을 보면서 복심은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내 이름을 되찾아야겠구나. 복심은 생전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복심은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랑스 파리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싶어요. 언제 출발하실 예정이세요? 가능한 한 빠른 날로요. 70평생 살면서 해외여행 한 번 해본 적 없는 복심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복심은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파리행 항공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복심은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복심은 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달맞이 인형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인형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한국 전통 예술의 섬세함이 느껴져요. 그런 칭찬을 들으며 복심은 자랑스러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는 것은 기뻤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전시회장을 둘러보던 중 복심은 한 외국인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이번 공모전을 주관한 에바 르망 큐레이터였죠.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에바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복심은 영어를 잘 못했지만 준비해온 번역 앱의 도움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한지 인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 정말요? 이번에 출품된 달맞이 인형을 보셨나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복심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 인형을 제가 만들었어요. 에바는 깜짝 놀라며 복심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출품자는 최명의 씨인데요. 그 사람은 제 며느리예요. 제가 만든 인형을 가져다가 자기 이름으로 출품한 거예요. 에바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늘 조심스러운 문제라 선뜻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복심은 가져온 특허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제작 과정 사진들도 함께 보여줬죠. 이걸 보세요. 3년 전에 이미 특허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드는 과정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에바는 서류와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복심의 말이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그때 전시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명희가 기자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인터뷰를 위해 파리까지 온 것이었죠. 복심과 명희는 전시회장 한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명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인형, 내가 만든 게 아니잖니? 복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기자들도 와 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명희는 주변을 의식하며 복심을 달래려 했지만 복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기자들과 관람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어머니, 지금은 아니에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아니, 지금 말하련다. 이 인형은 내가 만든 거야. 복심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명희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어머니처럼 나이든 할머니가 이런 세련된 작품을 만들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에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분이 진짜 작가라는 것을요. 다음 날 파리의 작은 호텔방에서 복심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거든요. 평생을 참고 살아온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바 큐레이터가 복심을 찾아왔을 때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일로 많이 힘드셨죠? 에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복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통 장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한테요? 네, 달맞이 인형의 진짜 작가분께 말이에요. 복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와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어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복심은 호텔방에서 혼자 한지로 새로운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리까지 와서 인형을 만든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었지만 복심에게는 이것이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손은 관절염 때문에 아팠지만 한지를 만지는 순간만큼은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인형을 빚어가며 복심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방송작가라며 여자 한 명이 복심을 찾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활기찬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정복심 선생님. 저는 한국에서 전통장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박진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심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박진아는 복심이 만든 인형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섬세함, 이 정교함. 이건 오랜 경험과 정성이 없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작품입니다. 그냥 좋아서 만든 거예요. 복심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인형을 만드셨나요? 젊었을 때부터니까. 한 40년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는 취미였는데 시집 온 후에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만들었어요. 박진아는 복심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어요? 복심은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시집간 여자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정이 우선이었고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그때 복심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성우로부터 온 전화였죠.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명희가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모든 게 다 밝혀졌다고 하네요. 명희가 울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복심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은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을 이렇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성우야, 난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하지만 명희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세요? 복심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조차 여전히 며느리의 편에 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박진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시죠? 네, 솔직히 힘들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날 오후 에바 큐레이터의 주선으로 복심은 프랑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힘이 났습니다. 이 인형들에는 제가 살아온 세월이 담겨 있어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함께했던 친구들이죠.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심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한국 전통 인형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요. 파리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복심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예상외로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복심의 이야기가 이미 한국 언론에 큰 화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정복심 선생님,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쏟아지는 질문들에 복심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만든 작품에 제 이름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복심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성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명희는 친정에 가 있어요. 며칠째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거실에 앉은 복심에게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명희가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소셜미디어 계정도 비공개로 돌렸고 팔로워들한테 욕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으셨어요? 명희도 나름대로는 엄마 작품을 홍보해 준 거잖아요. 복심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우야,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만든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그렇지만 이건 가족 간의 일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납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나도 내 꿈과 자존심이 있어.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 방송국에서 복심에게 정식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장인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복심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죠.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고 있어요. 특히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온 중년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다고 해요. 프로듀서의 말에 복심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제 것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것을 당당히 찾는 용기 말이에요. 방송 촬영 날 복심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전통시장 공방에서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촬영장에 도착하자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복심을 응원했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은 정말 주인공이네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찾은 거예요. 잘하셨어요. 카메라 앞에 앉은 복심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한테 인형 만들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제 삶의 일부이고 제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흔적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어 지내셨던 건가요? 여자가, 그것도 가정주부가 자기 이름을 내세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만든 건 제 이름으로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인터뷰 중간에 진행자가 특별한 손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복심 선생님과 함께할 특별한 분이 계세요. 프랑스에서 오신 에바 르망 큐레이터님입니다. 에바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복심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심 선생님의 작품은 정말 훌륭해요. 한국 전통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들이죠. 앞으로도 계속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복심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복심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만 같았거든요. 평생 남의 뒤에 숨어 살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전국에 방영된 후 복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통시장의 작은 공방에는 연일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한지 인형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심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응원하러 오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선생님, 저도 인형 만드는 법 좀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해요. 복심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오랫동안 꿈을 포기하고 살아온 중년 여성들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대했죠. 저도 젊었을 때 도예를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포기했어요. 선생님 보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습니다. 늦은 때는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복심의 격려에 힘을 얻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명희는 여전히 친정에 머물며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동도 완전히 중단한 상태였죠. 성우는 그런 명희를 걱정하며 복심에게 여러 번 중재를 요청했지만 복심은 단호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겠니? 어느 날 복심에게 특별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 개인전을요? 선생님의 작품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한국 전통 인형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복심은 설렜습니다. 평생 꿈꿔왔지만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개인전 준비를 위해 복심은 더욱 열심히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새로운 작품들도 만들고 기존 작품들도 보완했죠. 특히 달맞이 인형을 새롭게 제작해서 전시회의 핵심 작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갤러리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론 관계자들, 동료 작가들, 그리고 복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일반인들까지 말입니다. 정복심 작가님의 첫 개인전을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작가라는 호칭을 들은 복심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시회장을 둘러보며 사람들은 복심의 작품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섬세해요. 이런 정교한 작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국 전통 인형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복심은 한 작품 한 작품에 대해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각의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를 들려주니 사람들은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죠. 전시회 중반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명희였죠.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명희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복심과 명희는 전시회장 한복판에서 마주쳤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죠.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복심은 말없이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작품을 제가 만든 것처럼 속인 건 정말 잘못한 거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 삼아 올린 거였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복심은 여전히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님 마음 상하게 해드리고 어머님께서 평생을 바친 예술작품에 욕심낸 건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복심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희, 네가 사과해줘서 고맙구나. 어머니,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겠다.
너는 너만의 방법으로, 나는 내 방법으로 말이다. 복심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에 숨어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개인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복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작은 공방은 이제 정복심 한지인형 공방이라는 정식 간판을 달고 연일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오늘도 인형 배우러 왔어요. 네, 천천히 하세요. 급하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복심은 이제 정식으로 제자들을 받아 한지 인형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찾아와서 전통 기계를 배우고 싶어 했죠.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세요. 한지는 강하게 다루면 어찌 되는지 아시겠죠? 복심의 지도를 받으며 제자들은 조금씩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복심도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졌고요. 어느 날 에바 큐레이터로부터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심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파리 민속박물관에서 선생님의 작품으로 특별 전시를 열고 싶다고 해요. 정말요? 네, 이번에는 정식으로 선생님 이름으로 전시하는 거예요. 한국의 마스터 크래프츠 우먼, 정복심이라는 제목으로요. 복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파리 한복판에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제가 파리까지 가서 전시회를 연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이에요. 이번에는 박물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고 해요. 두 번째 파리행을 앞두고 복심은 더욱 정성스럽게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맞이 인형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표작들을 모두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출발 전날 성우가 복심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파리에 가시는군요. 응, 이번엔 정식 초대받아서 가는 거야.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잘못 봤어요. 성우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미처 알아봐 드리지 못해 죄송했어요. 항상 그냥 집에서 인형이나 만드는 할머니로만 생각한 저를 용서하세요. 이제라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 고맙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복심은 아들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관람객들이 복심의 작품에 감탄했죠. 한국의 전통 예술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정말 섬세하고 우아해요. 복심은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나마 관람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 전통 인형의 아름다움을 알렸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복심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의 뒤에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제 작품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제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복심의 말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복심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각종 전시회 초청도 받고 방송 출연 요청도 계속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복심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전통시장 공방으로 향해 인형을 만들고 제자들을 가르쳤죠.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복심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복심은 새로운 달맞이 인형을 완성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죠. 인형의 밑바닥에는 또렷하게 서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복심작.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새긴 작품을 바라보며 복심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을 살아와서야 비로소 찾은 자신만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세상과 당당히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여전히 복심의 공방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단순히 취미로 무언가를 만드는 할머니의 작업실이 아니라 한국 전통 예술을 이어가는 진정한 장인의 공방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복심은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정복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평생을 남의 뒤에 숨어 살던 분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복심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 늦지 않은 꿈들이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꿈이 있다면 복심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응원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힘이 되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